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죠. 세계사로 뉴스 읽기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에서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태국에서 경찰관을 차로 치어서 숨지게 한 재벌 손자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이제 불기소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건 봐주기 수사다. 그런 식으로 이제 태국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태국에서 유전무죄 논란 이게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관련 소식 보셨죠? 네, 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뒤늦게 수습책을 내놨는데 사실 지난달부터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태국에서 좀 반정부 시위가 유독 자주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태국만큼 이렇게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도 찾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32년부터 92년까지 60년 동안 군부 독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태국에서 일어난 쿠데타가 19번이에요. 근데 태국이란 나라가요. 우리가 아는 그 관광 그런 대상이 아니고 이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태국이. 왜냐하니까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요. 네. 이 나라는 갈등의 요소가 없는 나라예요. 갈등 요소가 없는 나라요. 없는 나라. 왜냐하니까 종교가 전부 불교죠. 아, 종교 갈등이 없죠. 종교적 갈등은 일단 그다음에 없겠네요. 타이족이 있으니까 민족 갈등이 없죠. 네. 그리고 문화 갈등도 없고. 그리고 또 이 타이의 불교라는 것은 좀 독특해가지고 그 힌두교적 요소, 신적인 요소를 도입해가지고 왕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은 살아있는 신이고 네.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 신성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총리가 왕 앞에 갈 때에는 무릎으로 기어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지금도 바닥에서. 그런 정도 아주 신성한 살아있는 신인데 네. 지금 10대 라마 10대 왕이 들어와가지고 권위가 많이 떨어졌죠. 그 전에 총리가 라마 9세가요. 그분이 70년 통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가장 장기간 집권한 그 왕이거든요. 네.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한 3, 4년 더 하면은 그분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분이 최고예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왕실이란 그 존재는 신성불가침한 존재였죠. 그래서 국민들이 왕을 따르고 그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데모가 일어나고 민주주의 뭐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네. 알고 보면 지금 왕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쿠데타도 많은데 네. 많은 대신에 군인들에 대한 신뢰가 또 많은 나라예요. 아, 군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네, 높다고요? 그래서 태국의 군인들은요. 군인들의 그 이상의 스스로가 그들은 그 군대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교육을 받느냐면은 우리는 국가이고 미래고 그리고 희망이다 이렇게. 그게 나라를 지키는 임무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 군대가 60년간 이 지배를 했다 1922년까지 네. 32년부터. 그러니까 태국의 군대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부 쿠데타가 많이 발생한다고도 네.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왜냐하니까 이것을 군부 쿠데타가 나라를 뒤집는 게 아니라 정권을 뒤집는 쿠데타였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순종을 하고 군부를 믿으니까 군부가 잘못하면은 다른 편에서 이걸 쿠데타로 쫓아내고 그 말하자면 4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당쟁하듯이 동인 물러나면 남인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군대 내에서 그 계파가 이쪽이 잘못하면 저쪽 들어오고 저쪽 들어오면 그러다가 이제 쿠데타가 19번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에서의 군인이라는 신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존재죠. 거네요. 밀접한 그러네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군인하고는 역할이 전혀 다르네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지금 와가지고 민주화 투쟁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네. 혹시 모르지만 태국이 상당히 민주화가 진전된 국가로 아시는 분은 있지만은 이게 국제 민주화 지수가 4.9위예요. 그 전 세계 민주화 순위가 100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비민주적 민주주의니까 그 비자유적 민주주의 단계니까 네. 한참 민주주의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이제 민주화가 제대로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려는 그 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 태국이 입헌 군주제 국가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라는 게 정확히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될까요? 입헌 군주제 그전에는
왕이 이제 신성한 존재, 신적인 존재이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데 입헌 군주제는 헌법을 만들어 놓고 왕도 그 헌법의 구애를 받는 거죠. 구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932년에 이제 어느 장군이 송크람 대령이 네.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1932년이면 세계 추세를 보세요. 히틀러가 들어올 때고 일본의 군국주의 들어올 때고 전 세계적으로 군부가 이제 바로할 때 아닙니까? 이때도 이때 송크람 그 대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당시에는 그 왕이 신적인 존재였지만 그렇게 훌륭한 왕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에 꼭 드는 지금 라마 9세 돌아가신 그분은 대단히 사랑을 받는 왕이었는데 그런 왕도 아니고 너무 전횡이 심하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쫓아버렸죠. 그리고 입헌 군주제를 만들고 왕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왕은 당신은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하겠다. 그런 것이 이제 60년 지속된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시암 혁명인 거죠? 그렇죠. 시암 혁명이죠. 그래서 이제 시암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타이라고 그때 이름을 바꿨죠. 32년에. 그때 네. 이름도 타이로 바뀐 그렇죠. 거군요. 타이 시암 왕국이었다가 이제 쭉 했는데 타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독특한 면도 있고 타이 사람들이 엄청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시아에서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안 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독립적이고 훌륭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 식민지 제국 시대 때 인도를 먹은 영국이 지금의 미얀마를 먹고 동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또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를 먹은 프랑스가 서진을 하지 않습니까? 딱 부딪히는 데가 타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타이를 먹게 된다면은 네. 세계대전이 터질 거거든. 프랑스와 영국이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네. 그러니까 스톱. 우리 여기는 먹지 말자. 그래서 이게 완충지대로 놔둔 것이 타이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훌륭해서 중기회를 지켰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왕이 훌륭했어요. 라마 5세라는 분인데 네. 혹시 아마 전 PD는 잘 모르실 겁니다. 연세로 봐서 왕과 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킹 앤드 아이라고 알고 해서 있습니다. 네. 대머리 버섯이 율브리너. 네, 정말 유명한 영화잖아요. 유명한데 그 데보라 칸가 뭐 여주인공 나오고 네. 그 타이의 라마 5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거든요. 그때 보면은 그 왕의 권위가 딱 지나가면 모든 대신 땅바닥에 머리 대고 하는 그 왕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나라를 먹히지 않기 위해서 영국 달래고 미국 달래고 해서 그 서쪽에 국토일보 동쪽의 국토일보를 프랑스에 떼주고선 여기서 좀 멈춰라.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끝내 독립을 지켰죠.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높여놓은 계기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국의 왕들에 대해서 지금 쭉 역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찌됐건 입헌 군주제고 네. 그 전에는 절대 왕정 시대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입헌 군주제이지만 지금 태국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왕실이라고 하면 그래도 절대적인 존재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존재죠. 더군다나 전에 그 라마 9세 왕이었을 때는 그분이었을 때는 신 이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국민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책방에서 제일 잘 팔릴 층이 왕실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부가 그 왕실을 상징하는 노란색 티셔츠 입고 그 당시에 그분 살아생전에 그 태국 가면 그 시민들 자발적으로 노란 티셔츠 입고 다녀요. 그만큼 사랑을 받았죠. 근데 새로 들어온 그 왕은 라마 10세는요. 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문제가 많은 왕이거든요. 이혼을 3번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기행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차라리 그 공주와 사랑을 받는 공주와 여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이제 국법에 의해 가지고 그 지금 망나니인 지금 왕이 이제 라마 14가 됐는데 그로부터는 말은 못하지만 왕실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지죠. 그래서 이게 탁신 총리라고 해가지고 이중에 포퓰리스트 정치가 있거든요. 정말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그 사람들하고 군부하고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군부는 말하자면 왕을 지지하는 집단이에요. 왜 그러니까 왕은 군부에 또 이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계기에만 딱 나서가지고 군부 관둬라. 예컨대 1992년인가 그때 그 학생들 탄압하고 올 때 왕이 나서가지고 군부 참아라. 그래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 왕은 한마디면 그만큼 권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왕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제 왕의 말에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고 백성들의 그 신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그 왕실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빨간 티셔츠를 입고 다녀요.
탁신 세력은. 그래서 빨간 티셔츠와 노란 티셔츠가 뭐 물리적인 충돌도 하고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의 현상도 이러한 그 밑에서부터 꾸물꾸물 올라오던 반왕실 내지는 반왕실하고 반왕 그리고 반군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이제 폭발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군부 세력이 이렇게 결탁이 돼 있다는 점. 그렇죠. 네, 그것도 저희가 오늘 이 태국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약간 좀 대답이 선뜻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국제적인 그 민주화 지수가 4.92밖에 안 되니까 네. 서열 100위니까 이건 한참 뒤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 비자유적 민주주의라고 이 정의를 내립니다. 비자유적 민주주의, 비자유라 민주라는 이 단어 두 개가 굉장히 상충되는 단어인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은 완전한 비민주주의. 그러니까 독재, 완전 독재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이 바로 비민주적, 비자유적 민주주의니까 네. 자유가 많이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로 가려면 아직 멀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남아가 다 그렇죠 뭐. 그렇군요. 그러니까 왕과 군부가 워낙 절대적으로 결탁이 돼 있고 여전히 이 왕이라는 권위 자체가 태국에서는 이게 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 예전부터 사실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도 꾸준히 있긴 있었잖아요. 해왔죠. 네. 거기서 이제 탁신이라는 어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태국 정치라는 것이 이 포퓰리스트 정치인하고 그건 일종의 뭐 말하자면 이제 뭐 우익 세력이겠죠. 네. 그 세력하고 같은 우익이지만 태국은 전통적인 반공 국가예요. 그러니까 좌익은 없는데 그 왕과 그리고 군부 세력 그런 거 그 세력들이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태국 총리가 뿌라요 총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총리도 이전의 역사에서 보면 2014년에 쿠데타 이후에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시민들의 그렇죠. 요구를 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묵살하고 있는 거고 지난 2월에는 그 퓨처 포워드당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지켜본 시민들이 지금 반정부 시위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태국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것이 뭔지를 차츰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랑 달라요. 네. 우리는 그것이 그 6.25 선언으로 이미 얻기 시작했거든요. 네. 87년에. 그래서 우리는 거의 35년, 40년 그런 민주주의를 했는데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단히 독특한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적 민주주의를 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서유럽하고 네. 그다음에 그들이 개척한 식민지인 북미하고 미국, 카나다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개척한 식민지인 호주, 뉴질랜드. 그 외에 서구적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특징하면 정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렇죠. 피 흘려서 싸우는. 피 흘려서 싸워서 얻어낸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그럼요. 만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독특한 민주주의를 얻은 그런 유일한 나라라고 나라예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아직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린 적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의 민주주의를 기프티드 데모크라시, 선물 받은 데모크라시. 윗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띄워준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순종하는 국민이 일본 민족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게 또 이제 일본 정치의 지금 단면을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태국이 어떻게 절대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형태를 바꾸게 됐는지 그리고 태국은 정말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저희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수님이 태국하면 우리는 그냥 유명한 관광지라고만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나중에 태국을 가게 된다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광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들은 분들께서도 나중에 혹시 태국을 가신다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태국이라는 나라를 접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